네,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25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 서영석 씨,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너무 더워요, 사실. 덥죠. 네, 저는 예. 그래서 사실 숨막혔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40도를 웃도는 지역까지 있더라고요. 더위도 더위지만 이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얼굴에 좀 피곤함이 좀 지친 모습이 지침이 역력합니다. 들이 나는. 그러게요. 더워. 밤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요, 네. 추워서 깨고, 에어컨을 또 그러니까. 꺼놓으면 더워서 깨고, 네. 집안에 있는 게 답답해서 나오면 너무 또 더워서 다시 들어가고, 예. 좀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 더위를 생각할 적에 대구는 뭐 데프리카다, 경주는 뭐 경집트다. 경집트다 이런 농담들도 많이 했는데 네. 이번 더위는 농담하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럼요. 사건 사고가 네. 일어나니까 네. 괜히 걱정도 되고요. 네. 조금 이 무더위가 빨리 식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요즘 뭐 열대야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참 많으시고요. 또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소식들도 전하게 돼서 참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좀 즐겁고 시원한 소식들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조금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네. 이게 시원한 소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왜요? 제 12호 태풍이죠. 종다리가 발생해서 한반도에 비를 뿌려준다. 네. 그럼 더위가 좀 식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 우리가 이제 더위 때문에 태풍을 기다릴 시기까지 그렇습니다. 왔구나. 살다 보니까 또 그죠? 태풍까지 예, 부디 됐습니다. 예. 태풍이 와서 이렇게 시원한 비는 뿌려주되 또 태풍 피해는 없었으면 그런 그럼요. 마음이 예, 좀 예, 예. 들고요. 예. 조금 네. 덥더라도요.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동네 발견과 함께 하다 보면 조금은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민 씨, 시원한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덥네요. 아니요, 예. 그래도 수미 씨가 있으니까 우리 또 동네 발견에 빛이 그럼요. 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늘 또 마음이 시원한 들어요. 옷도 입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시원한 게 느껴지시죠? 네. 최고. 예. 자, 저 동네 발견 오늘 첫 소식 여러분께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해시태그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까? 네, 바로 대한민국의 IT 융합 기술의 미래라고나 할까요?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네,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기술을 구현해낸 대학생을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를 사랑하고 연구로 세상을 바꿔 나가고 싶은 사람 송영입니다. 저는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 창의 IT 융합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창의 IT 융합공학과라는 걸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기, 전자라든지 컴퓨터, 생명, 바이오 등 이런 여러 공학 분야를 융합하여서 하나의 연구물을 창출하는 이런 거를 공부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없었던 여러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연구를 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연구물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 IT 융합공학과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과 총 4번의 창의 IT 설계, 창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의 설계 과목을 이제 모두 다 수강해야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창의 설계 과목이 특별히 전공 지식을 배운다, 수업으로서 배운다라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찾아서 그걸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창의 IT 설계 수업에서 자율주행 자전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연구를 이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본 자율주행 자전거 영상 같은 게 혹시 모티브가 됐나요? 그 구글 영상을 보고 자율주행 자전거 만든 건 아닌데요. 그냥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자율주행 자전거가 만약에 이제 실생활에서 만약에 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글도 이렇게 많은 분들 장난으로만 치는 이런 자율주행 자전거를 과연 내가 학부생인 내가 이거를 개인 연구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 크기의 자율주행 자전거를 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뭐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자전거에 적용하게 되면 약간 기술적인 문제도 크고, 만약에 뭐 연구를 하다가 자전거 넘어진다 그럼 파손의 위험도 있고 또 시험자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로 자전거를 실제 크기에 적용시킨다 보다는 조그만 모형의 자전거를 모형으로 제작한 후에 그 모형 자전거에 자율주행 기술을 넣는 것을 먼저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전거는 자전거에 모터가 달려있어서 사람이 따로 페달질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뒷바퀴에만 모터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핸들 부분에도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전거가 현대 자전거의 그 기울어진 이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안 넘어지기 위한 이 핸들의 각도를 지속적으로 모터로 제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려 그러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려 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틀어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런 컴퓨터가 수많은 변수를 예측해가지고 이런 속도에서는 이런 기울임에서는 이런 각도 틀어야 된다 이런 연구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연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전거가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히 자전거가 몇 도 기울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현재 핸들의 각도 그리고 진행할 방향 이런 게 다 모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 그런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서 1초에 약 200번 정도 계속 계산하게 돼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작하게 됩니다. 컴퓨터 본인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칩은 원래 있는 걸 썼지만 이제 그 회로 기판이라든지 하는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1년 넘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전거 연구를 첫 번째로 작년 봄부터 작은 크기의 모형의 자전거에서 이 자전거가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원하는 방향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보였었고요. 이제 그것을 발전시켜서 올해 초부터는 실제 크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걸 구현했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과제는 자전거가 단순히 균형을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스스로 카메라라든지 레이저, GPS를 통해서 스스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도로를 인식하여서 사람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목적지만 설정하게 되면 거기까지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금 방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 남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예상되는 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자율주행 자전거 프로토타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이동 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200만 명인데 자전거의 수가 1,800만 대 있고, 그리고 또 일반 도로에서도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그러니까 자전거 위주의 교통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예를 들어 그런 나라에서도 뭐 노약자분들이 자전거 운전하신다 하면 이제 위험한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또한 이 자전거가 자동차와는 다르게 뭐 골목길이나 산길 같은 그런 험로드를 다닐 수 있는 특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에서도 그 자전거가 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산낙 지형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자전거 앰뷸런스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자전거가 자율주행을 함으로써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자전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륜차에 적용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주행하다 사고를 당해서 이제 옆에서 넘어지려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세 보조 장치소의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자전거는 제 개인 연구에 있는 거 말고 또 친구들과 또 후배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들이 여러 개인데, 대표적으로는 포스텍 창공 기상대라고 해서 학교 안에 이제 기상대를 설치하여서 기온, 습도, 자외선 지수, 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용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교내 구성원에게 제일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했고, 이번 방학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내 지진 관측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교내 재난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실 자율주행 자전거 모형을 개발했을 때는 정말 많이 밤을 샜었는데 계속 밤을 새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밤을 새면서 연구를 하면 물론 그 연구 성과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삶이 피폐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 대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학기 중에 계속 일주일에 적어도 50시간 이상씩은 제 연구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를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저에게 뭐 남는 시간이 있다면 항상 그 연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죠. 열심히 있어요. 아니 뭐 자전거를 만드는 1년 한 2년 동안 과정 동안에 계속 열심히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삶이 마음도 안 생기고. 그건 알죠. 포항공과대학교 입학하는 게 정말 좋다는 생각했던 것이 일단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만 있으면 항상 지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기상 관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돈이 꽤 들었었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학과에서 아 너네 그런 좋은 취지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원 다 해주겠다 하셨고 또 이번에 제작하는 그 지진 관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학교에 쪽에서 이제 이런 개발 볼 생각이 없느냐 우리가 모든 너희 필요한 그 연구에 필요한 그런 지원을 전부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무식한 질문이시는데 이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죠? 일단 연구 비용으로는 약 한 500,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전거를 만들겠다 하면 이제 뭐 부품을 예를 들어 뭐 모터 하나 사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하다 보면 넘어져서 깨지고 뭐 모터가 타버리고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 자전거의 비용이라 하면 뭐 200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 연구 비용으로 한 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가 많이 들었겠죠. 뭐 그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이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졸업을 하고 그죠 앞으로 어떤 진로를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일단은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좀 더 실력을 쌓아가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원하는 분야, 제가 좋아하는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연구 성과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좀 더 세상을 좋은 곳에 바꾸는 일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 제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의 선도적인 연구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포스텍에서 창의 IT 융합을 전공하고 있는 송영훈 학생을 만나봤는데, 이제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에 그 연구 개발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 이 G사였죠. 만우절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 그런데 저게 정말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요. 만들어졌네요. 그것도 네.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대학생이 해냈습니다.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뭐 절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송영훈 씨가 지금까지 연구해봤던 거를 보면요. 자율주행 자전거, 기상관측, 지진관측 이렇게 생활 밀착형 연구가 참 많더라고요. 네. 범우주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도 물론 좋지만요. 이렇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에 더 마음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럼요. 이 송영훈 씨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저희가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또 특히나 이제 송영훈 씨가 연구하는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네.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이 가고 또 미래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좀 방학인데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몸 건강하게 잘 연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네 발견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수박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 어떤 소식입니까? 사실 네. 수박이라고 하면은 여름철 대표 과일, 네. 수미 씨 좋아하는 과일, 그럼요. 우리가 사랑하는 과일, 시원한 과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수박은요. 네. 이렇게 먹는 수박이 아니고 바로 이런
때리는 수박입니다. 오. 이런 수박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예 같은 거죠. 무예. 그죠, 예, 그죠. 예, 바로 예. 손수 두드릴 박 수박인데요. 예. 손을 써서 상대를 제압하는 수박, 무예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두 사람이 맞붙어 맨손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힘겨루기. 전통무예 수박을 알고 계신가요? 외국 거만 생각했던 저에게 진짜로 우리의 전통 무술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알려야 하는 것? 무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족의 뿌리와 대한민국 무술의 뿌리를 저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아직은 낯설고 생소하기만 한 그 이름. 우리 한민족이 지켜야 할 문화유산 수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수박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곳, 신라 화랑의 정신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경주의 화랑마을인데요. 이곳에 우리가 찾는 수박이 있을까요? 수박이란 말만 듣고 촬영에 따라 나선 홍선미 리포터. 아니 날씨가 이렇게 덥다고 또 나한테 또 수박 먹으러 가자네요 정말. 그럼 이런 날도 있어야죠. 여름에 이 시원한 수박이야말로 진짜 최고인데 근데 아니 수박 먹으려면 밭에 가야 되는데 여긴 전시관 아니에요? 기대했던 먹는 수박은 아니지만 신라시대 화랑의 행적이 적힌 안내판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는데요. 찾았다! 화랑들이 수련했던 전통무예 수박. 스크린을 통해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전시관이 경주 화랑마을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딱 기대하고 왔거든요. 수박 먹는 줄 알고. 근데 이게 또 수박이 그 수박이 아니네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박, 이 뜻은 뭔가요? 수박은 손수자를 쓰는데 원래 이제 맨손 무예이고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무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 기술을 이용한 무예인 수박은 고구려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성행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권법, 수벽치기, 수벽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수박은 화랑무예 훈련의 기초로 널리 행해졌다고 합니다. 비록 수박은 못 먹었지만 이 몸으로 수박을 익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디 오늘 같이 배우는 게 있나요? 네, 오늘 여기 지도자들 여기 세미나 있으면서 시연도 하고 있고 오늘 수련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배워보시고 한번 땀 한 번 흘려보시죠.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아유, 잘하십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때마침 2018년 제3차 수박 지도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수박에 대한 이론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명칭을 치우희라고 하는데 치우희로 시작을 해서 강력,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박까지 갑니다. 근데 치우희는 이제 거기 기록을 보면 사료에 대한 교육 기록을 보면 소불을 머리에 딱 뒤집어 쓰고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박치기를 하면서 힘겨루기를 했던 것을 이제 치우희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그리고 해방, 이제 전쟁이라는 격동의 어떤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 우리 것들이 많이 이렇게 멸실이 됐습니다. 이제 수박이라는 이 우리 어떤 문화유산인데, 그렇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박의 올곧은 모습을 이렇게 정립해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전통무예 수박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무도인들.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와 함께 수박의 기초적인 이론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원래 잘 생소해서 잘 몰랐었는데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이제 수박이 뭔지 또 우리 민족의 역사 또 무예의 뿌리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의 전통 무예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수박은 과거 무인으로 출세하려면 반드시 겸비해야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수박의 기본 동작은 아까 보여드린 절구질, 그리고 찌르면서도 상대 허리를 붙잡고 네. 예? 들었다 놓는 것을 절구질을 합니다. 네. 용어는 같은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하복부, 이거 배심이라 하죠. 네. 그걸 최대치까지 쓸 수 있도록. 왜 이 동작을 하느냐 하면은 네. 우리가 수박이 일반적인 어떤 저 스포츠 된 어떤 저 종목처럼 뭐 상대가 치면 맞고 내가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상대가 치면 내가 한 대 맞아주고 예? 기력이라 하거든요. 이제 예. 용이라 하기도 하고 네. 이걸 최대한 이제 축적한 상태에서 그냥 담배로 친다 이 생각이에요. 맞아주고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아니 어깨로 치고 치주면 돼요. 아니 또 치수 또 쳐줘도 돼. 그 대신 맨손 무예의 원초적인 형태이자 장사들의 무예로 이어진 수박. 하단 차기로만 이루어진 발차기.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잡기. 일격의 상대를 불능으로 만드는 기술 등 실전 무술을 수련함과 동시에 호흡법을 통해 내적인 내공 훈련도 함께 했는데요. 특히 호신술로도 좋다는 말에 홍선미 리포터도 한번 배워봤는데 힘이 장사네요. 이 중에 챔피언이 있다는 분이 혹시 예, 제가 또 챔피언을 맡고 있습니다. 킥복싱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보니까 수박이랑 좀 다른 점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수박 같은 경우에는 방어라기보다는 맞으면서 들어가면서 오히려 뒤로 빠지는 거 없이 용맹하게 앞으로 가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킥복싱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더 적극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수박의 매력이 뭔가요? 수박의 매력은 역시 이제 물러섬 없이 그냥 앞으로 나가는 그게 참 멋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하면서. 물러섬이 없는 강직함으로 우리 민족 정신을 담고 있는 수박은 태권도의 뿌리로도 일컬어질 만큼 모든 무술의 기원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보단 오히려 해외에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수박이라는 무예를 진짜 모르거든요, 많이. 네네. 안타깝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모든 무술의 기원이 되는 원초적인 우리 전통 무술이고요. 이제 그런 알려짐이 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시연회를 또 개최하게 됐습니다. 전통 무예 수박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 경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소 생소한 수박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신라문화원 주최로 수박 시연회가 개최된 건데요. 특히 수박 동작을 활용해 장단에 맞춰 추는 수박 군무는 북한에서도 3대 무용 중 하나로 손꼽는다고 합니다. 수박 시연과 함께 선보인 수박춤을 난생 처음 접하는 시민들. 끝까지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짧았지만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우리 전통 무예의 수박을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력 넘쳤어요. 박력이 넘쳤어요. 진짜요? 굉장히 서민적인 무예다 이런 느낌. 전통이니까 지켜야죠.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민족무예 수박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기쁘죠. 예, 이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수박과 함께 인생을 함께 사셨잖아요. 나에게 수박은 어떤 건가요? 저한테 수박이라고 하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화유산을 다 지키고 알리는 노력은 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는 전통을 우리가 지켜가야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요. 수박 파이팅! 일제강점기 일본의 규제와 탄압으로 수련이 엄격히 제한됐던 유서 깊은 우리의 전통무예 수박. 이젠 우리가 지켜나갈 고유한 문화유산인 수박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네, 잘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택견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수박은 사실 좀 낯선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이 고구려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군사 무술로 쭉 이어져 왔다고 하니까 그 역사가 상당히 깊은데 우리가 좀 몰랐다는 게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네. 저도 잘 몰랐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찾아봤어요? 수박이요. 네. 네. 이 광복 전에는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요 군사 정권의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무도인들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고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조금은 아이러니하고 슬픈 역사에 비해 송석 씨가 이런 생각이 열심히 돼요. 하네요. 예,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네. 했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예. 네, 이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데요. 네. 외국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하니까 사실 더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경주를 중심으로 다시금 수박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공부해 온 것 한 가지 더 네, 말씀을 더 있어요? 드리면요. 흔히들 수박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수박도는 일제의 잔재라고 합니다. 수박도가 아니고요. 수박 이렇게 제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전통무의 수박이 생활체육으로 잘 자리를 잡고 또 앞으로 또 세계로도 뻗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과 사랑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만나봤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역대급 무더위. 하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집에만 있기 아깝다면 시원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우리 동네 놀이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우리 동네 명소. 매일매일 즐겁고 신나는 방학을 만들어줄 놀이터. 온 가족의 휴식을 책임질 바로 그곳. 준비되셨나요? 여름이라 더 좋은 우리 동네 가족 놀이터를 소개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은 여름철 놀이터. 첫 번째 추천 장소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운제산 산림욕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나무 그들이 반겨주는 운제산 산림욕장. 우창한 숲속 사이사이 정자와 나무데크, 벤치 등이 마련된 자연 속 힐링지랍니다. 이곳은 울창한 나무들과 이 나무에서 팍팍 품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풍부한 곳이라서 산림욕을 하기엔 아주 적합한 곳이고요. 올라오시다 보면은 생태 관찰원과 습지 관찰원, 그리고 저쪽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오셔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 놀이터입니다. 어른들은 산림욕으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아이들은 흙과 나무를 장난감 삼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무엇보다 자연바람이 주는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덥다고 집에서 시원한 그 에어컨 바람 밑에서만 있으면 냉방병에 걸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숲속에 오셔서 자연바람을 쐬면서 무더위도 날려버리시고 좀 더 건강을 챙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한여름 자연바람이 그립다면 운제산 산림욕장으로 오세요. 산림욕을 충분히 즐겼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나무와 함께 놀아볼까요? 이것은 운제산 산림욕장에 위치한 목공의 체험실입니다. 이곳 목공 체험실은 학생뿐 아니라 가족, 등산객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목공 체험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목공시계, 연필꽂이, 다용도함 등 생활 소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유치원 친구들이 목공의 체험실을 찾았네요. 이곳은 연령별 수준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인데요. 오늘 친구들은 나만의 나무 로봇 만들기에 도전하네요. 왼팔도 한번 끼워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네. 우와. 나무향 가득한 체험장에서 나무 로봇을 직접 만들어보는 아이들. 서툰 솜씨지만 나무 블록들을 잘 연결해주고 예쁘게 색칠옷도 입혀주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나무 로봇이 완성됩니다.
로봇 만지니까 좋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산림욕도 하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또 여기 실내 들어와서 또 이제 안에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들기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고 친구들도 자연물을 만지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아요. 두 번째로 찾아온 가족 놀이터는 포항시 양덕동 한마음체육관. 뜨거운 놀이터는 가라 시원한 물놀이터가 활짝 열렸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여름마다 무료로 개장하는 우리 동네 물놀이장. 아이들과 어른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력 만점 비서공간입니다. 그런데 바다도 워터파크도 아닌 동네 물놀이장을 찾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폭염 때문에 먼 곳에 가긴 힘든데 애들 데리고 어린 애들 데리고 하기에는 가까운 곳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가깝고요. 물도 얕아가지고 애들도 들어가기 좋고 저희 애들 다 어리니까 시설들이 깨끗하고 그늘도 이렇게 있으니까 뭐 노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동네 물놀이장 무료. 혹시나 하는 염려는 더위와 함께 넣어두세요.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고요. 그늘막 아래서 아이들 노는 모습이 할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둔 가족에게는 최고의 물놀이터라고 합니다. 아이들 노는 거를 가까이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늘막도 쳐져 있고 또 아이들 물도 깊지가 않아서 뛰어다니도 별로 다칠 것 같지는 않고 좀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큰 워터파크를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부담되고 큰데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해 마련된 물놀이터가 있어 올여름 더위 걱정 뚝.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덕동에서 시원한 물놀이터 무료로 즐기세요. 세 번째로 추천할 가족 놀이터는 얼마 전 문을 연 철길숲공원 포레일입니다. 폐철도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포항 시민들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해 남부선 열차가 다니던 길이 지금은 이렇게 푸르른 공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삭막했잖아요. 철길 가셔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이들도 물론 더 좋아하고요. 없었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놔서. 철길숲 공원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운동기구는 물론 중간중간 쉼터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즘처럼 열대야가 심할 때는 해가 질 무렵부터 이곳을 찾는 시민들로 더욱 북적입니다. 그런데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요?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를 사로잡은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여름 날씨가 더운데 여기 와서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끈적끈적하고 신나는 음악 분위기 하니까 신나요. 시민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는 포레일 놀이터의 정체는 바로 해가 지면 시작되는 음악 부스입니다. 멋진 조명, 음악 소리와 함께 커지는 아이들의 함성소리,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 계곡이나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우리 동네 최고의 놀이터죠. 시원한 풍경 속으로 잠시 빠져보실까요? 되게 더웠는데 애들하고 오니까 시원하고 도시 위에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이렇게 물이 좀 열기를 식혀주니까 주위에 있으니까 좀 시원하고요. 아기는 매일 나가자고 하는데 집은 답답하고 한데 가까운데 이런 분수를 구경할 수 있으니까 아기도 좋고 저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대야에 지친 분들 지금 당장 철길숲 음악분수로 나오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부담스러운 휴가비 지출 없어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우리 동네 놀이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네, 시원한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우리 지역 포항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여름철 가족 놀이터들을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삼림욕장부터 바닥 분수까지 우리 지역에서 찾아갈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냉방병으로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영상을 보니까요. 덥다고 실내만 있지 말고 좀 야외에 나가서 자연바람과 함께 무더위 식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요? 부모님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동네에 대한 애정이 쑥쑥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가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음악 분수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뒤편에 있잖아요. 그래요. MBC 뒤편에 있죠. 저는 사실 항상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보거든요. 근데 조명도 너무 예쁘고 사실 저는 그 음악 분수가 너무 좋아서 이게 보기만 해도 여름 더위가 막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MBC 사옥 저희는 이제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 그 네. 뒤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분수대가 보이는데 보여요? 그렇게 멀리서만 봐도 막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낮에 이렇게 봐도. 근데 이게 음악 분수를 운영하는 시간이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알려드릴 텐데요. 네. 매주 금요일은 점검을 위한 휴무고요. 낮 1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시 정각부터 30분 동안 운영됩니다. 이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지는 야간 음악 분수는요.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동네의 발견 보시고 나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분수대 좋다고 해서 지금 나가시면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동네 발견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나고 나서 나가셔도 충분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동네 발견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곳 이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원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곳들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깨톡창에 동네 발견 검색하셔가지고요. 또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사진과 장소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보내주신 사연들은 시청자의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더위를 말끔하게 날려버릴 시원한 소식입니다. 포항에서 즐길 수 있는 무료 물놀이장들을 한데 모아봤죠. 네, 그렇습니다. 비악산 자연휴양림은 8월 19일까지, 또 그 밖에 포항시 오천읍 야외 물놀이장과 포항운하 물놀이장,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원에서는 8월 말까지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각각 운영되는 물놀이 시설마다 운영 시간이 조금은 다르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운 우리 동네 물놀이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원한 도심 속 피서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시에서 고비용 홀례 문화를 개선하고 작은 결혼식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 작은 결혼식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모집 대상은 포항시에 한 명이라도 주소를 두거나 결혼 후에 2년간 포항시로 주소 유지가 가능한 예비부부인데요. 최종 선발된 4쌍에게는 웨딩 촬영 장소, 또 웨딩 세팅, 신랑 신부 예복과 메이크업 비용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메일로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올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들은요.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울진 뮤직팜 페스티벌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울진 엑스포공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이틀에 거친 그린 에너지 콘서트와 라이브 에너지 콘서트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축제에선 실력파 뮤지션들의 멋진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뮤직팜 페스티벌과 함께 28일부터 8월 5일까지는요. 울진 워터피아 페스타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채로운 해양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들을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음악 분수 보러 나가도 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얼른 나가셔가지고요. 음악 분수 MBC 뒤편에 있거든요. 많이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 열대 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의 발견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동네 발견 홈페이지, SNS 그리고 캐톡창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장 이상의 사진과 1분 이상의 영상을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멋진 장소 그리고 나만의 피서법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동네 발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